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수학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소위 수포자라고 하는데요. 수학이라는 학문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딱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명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난제들 중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리만 가설이라는 것인데 1859년에 독일의 수학자 리만이 제시한 이 가설이 참이면 매우 불규칙적인 소수에도 규칙성이 존재하게 되어 소수에 대한 여러 난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리만 적분 이론을 정립한 리만은 젊은 4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1854년에 공률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평행선이 하나뿐인 유클리드 공간, 모든 직선이 만나는 타원 공간, 평행선이 무수히 많은 쌍곡 공간 이론 등이 50여 년 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만 가설이란 리만 제타 함수의 근들이 음의 짝수가 아니면 실수부가 2분의 1인 복소수이다 라는 가정하에 지도교수 가우스의 소수 이론을 증명했고 1896년에 아다마르와 푸생은 리만 제타함수의 모든 복소수근의 실수부는 0과 1 사이에 있다가 증명이 되며 가우스의 소수 정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1959년 리만 가설 발표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연사로 초청된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인 존 내시가 강연 중에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너무 난해한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해 몰두하다가 정신 분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리만 가설은 2000년에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산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은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숨긴 채 상위 1%의 영계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갑고 묵뚝뚝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기피 대상 1호인 이학성은 북한 사투리 때문에 인민군이란 별명으로 불리는데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뒤 수학을 가르쳐달라 조르는 수학을 포기한 고등학생 한지우를 만나고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지우에게 중요한 건 답을 찾는 올바른 풀이 과정이라며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학성 역시 뜻하지 않는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먼저 3인조 혼성그룹 어반 자파카가 부르는 널 사랑하지 않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영화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묵직한 무반주 첼로곡이 흐르며 시작됩니다. 책상 앞에 수많은 수학 공식들을 연필로 노트 위에 써내려가다 이내 QED라는 증명 완료라고 마감을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대한민국의 1%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은고등학교의 아침이 시작되는데 100%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고1 한지우는 21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이 낯설기만 하고 점점 더 낯설어 갑니다. 지우의 담임선생님은 수학 담당이었는데 고1에 고3의 수준까지 선 진도를 나가고 있고 다른 학생들처럼 과외를 하지 못하는 지우는 점수가 9등급으로 거의 수학을 포기, 즉 수포자 수준이었고 반 아이들은 수업 중 질문도 없었는데 몰라서 질문하지 못하는 지우와는 달리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임은 지우를 불러 수학 9등급임을 지적하며 내신을 생각해 일반고로 전학 가면 어떻겠냐며 어머니와 상의해보라고 합니다. 사실 지우는 경제적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었는데 중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에게 주어지는 입학 특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숙사 룸메이트 3명이 돈을 걷어 저녁에 지우에게 소주와 안주를 사오게 하자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다가 그만 경비원 일명 인민군에게 적발이 되지만 소주 4병과 젓가락도 4개임에도 불구하고 의리 없는 다른 룸메이트 3명과는 다르게
한지우는 자신이 혼자 있다고 끝까지 버티며 기숙사 퇴실 한 달이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자사고에 다니는 지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는 잠시 책을 가지러 왔다며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짐을 챙겨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수 아이유가 부릅니다. 정거장.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얼굴을 다음 바람불에는 만나게 될까 그리곤 했던 풍경을 해는 정해진 시간에 떨어지고 거리는 비어가는데 단 한 사람 어제와 같은 그 자리 떠날 줄을 모르네. 무심하게 빗줄기 세로로 내리고 빗금을 따라 무거운 한숨 떨어지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음 바람불에는 만나게 될까 그리곤 했던 얼굴을 한 뼘 머리 위로 꽃노을 발갛게 번지고 황혼을 따라 춤추는 그늘 길어지는데 정거장에서 만나게 될까 그리워했던 바람을 다음 바람불에는 만나게 될까 그리곤 했던 기억을 아님 이 다음 세상에 나 닿을까 떠난 적 없는 그곳을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비까지 쏟아지고 몰래 들어가라 했던 과학관 지하 실험실은 굳게 잠겨 있어 문 옆에 숨어있던 지우는 경비 인민군에게 걸리게 되자 기숙사로 돌아가란 말에 아저씨 때문에 기숙사에서 퇴출됐고 집엔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 못 들어가고 다시 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룻밤 경비실에서 신세를 지게 되고 다음날 수학 시간에
주말 숙제로 내줬던 수학 문제집에 답을 맞추는데 웬일로 지우의 문제집에 모든 정답이 적혀 있었고 지우는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자는 동안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지우는 경비를 찾아가지만 운전 박대를 당하고 집요하게 찾아가고 또 청소도 해주며 문제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쫓겨나기만 합니다. 며칠 후 지우의 담임과 선생님들이 사회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빨리 전학을 시키든지 정리돼야 한다며 한지우란 이름을 들먹이는데 옆에서 청소를 하던 경비 인민군은 엿듣게 되고 오늘도 경비실에 찾아와 수학을 가르쳐달라는 지우에게 왜 수학을 잘하고 싶냐고 묻고 점수를 올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차라리 전학을 가서 용꼬리보단 닭 대가리가 낫지 않겠냐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지우는 6살 때 아버지는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전학은 안 된다며 다른 아이들 학원 다닐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화가 난다고 하자 경비 인민군은 사온 음료를 딸기 우유로 내일 바꿔 오라며 지우를 가르치기로 합니다. 다음날 스크린과 조명 기구 등을 평소 만나는 중고상 안기철을 찾아가 구입해와 과학관 지하 실험실에 지우의 수학 과외실을 꾸미게 됩니다. 가수 임영웅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그대의 빛이 될게요. 드디어 수학 과외가 시작되고 규칙 1. 수학 과외 비밀을 지킬 것. 규칙 2. 수학 이외의 질문은 하지 않기. 규칙 3. 수학은 가르치지만 점수나 성적은 관여 않는다는 세 가지에 합의를 합니다. 첫 수업 내용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의 수식에 쉽게 넓이를 맞췄지만 문제 자체의 높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이었고 시험에서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지우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은 문제가 아니며 답을 맞추어 보는 것보다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틀린 질문에는 올바른 정답이 나올 수 없기에 답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것이라며 그것이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엡실론이라고 중얼거리는데 무한히 작은 극한값의 하찮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수업 후에 과외를 하게 된 지우는 경비인 인민군이 딸기 우유만 먹으며 불면증 때문에 바흐의 첼로 무반주곡을 듣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이나 탈북 스토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한편 기말 시험을 2달 후에 열리는 학교의 전통인 피타고라스 어워드 점수로 대신한다는 발표가 나고 여전히 별난 방법으로 수학을 배우는 지우는 루트 2에 대해 소수점 이하 38자리까지 계산한 리만에 대해서 듣거나 문제를 풀어 답을 내고 그 답이 맞는지 다시 풀어보는 등 시간이 지나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친구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버리고 부유한 집이지만 이혼으로 한부모 전형으로 입학한 보람이 자기도 같은 사배자라며 지우에게 다가서며 관심을 갖고 전학을 고민하는 지우에게 경비 인민군은 수학을 잘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에 포기하지 말고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지우에게 관심을 보였던 보람에게 과학관 과외 현장을 들키게 되는데 이때 보람은 지우에게 자기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밝힙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알아요.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언제나 그렇듯 날 감싸주었죠. 그대가 웃어준다면 나도 웃게 되죠. 언제부턴가 그대는 내게 사랑인 거죠. 날 기억해 줄래요? 혹시 우리가 헤어진다 해도 알아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가 있죠. 가질 수도 없는 사랑 그대인 걸 잘 알아요. 알아요. 하늘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대에게
누구나 그랬듯 날 걱정하겠죠. 그대가 힘들어하면 난 죽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그대는 내게 사랑인 거죠. 날 잊지는 말아요. 혹시 인연의 끈이 끊어져도 알아요. 나에겐 허락되지 않은 하나가 있죠. 가질 수도 없는 사랑 그대인 걸 잘 알아요. 알아요. 하늘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대에게 안 된다는 걸 이제 나 그대의 모든 걸 내 마음에 새겨둘게요. 들려요. 나에겐 메아리 쳐 돌아온 사랑이죠. 혼자서만 하는 사랑 그댄 아마 모르겠죠. 보여요. 어둠이 내 두 눈을 가려버려도 그대와 난 이런 운명이겠죠. 아픈 인연이겠죠. 그런 사랑이겠죠. 우리 수학의 아름다움을 자연수, 소수, 파이, 허수, 일, 영 등을 조합해서 설명하던 경비 인민군은 실감하지 못하는 지우에게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보람에게 원주일 파이에 3.1419로 이어지는 숫자를 음계로 변화하여 파이송이란 곡을 같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관 지하 실험실은 아름다운 곡으로 울려 퍼지고 연주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치며 감탄합니다. 한편 수학 시간에 담임이 설명하던 문제의 답이 틀렸다며 지우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담임은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답을 고르면 무조건 틀린 것이라며 문제가 틀렸다는 지우를 교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자 지우는 담임에게 전학은 안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험 전날 한 수학 논문을 핸드폰의 작은 화면으로 힘겹게 보는 경비 인민군에게 전산실에서 직접 출력한 두툼한 논문을 지우가 전달해주자 받고는 고마워합니다. 드디어 피타고라스 어워드 시험날 학생들이 긴장한 가운데 시험지를 봤는데 보람이가 문제를 받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백지 시험지를 놔두고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지우는 시험을 망친 보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시험이 끝나자 지우는 경비 인민군과 함께 음악회를 가게 되는데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첼로 무반주곡 실현을 하는 대극장 연주회였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느낀 경비 인민군은 지우를 집으로 데려가 같이 저녁을 먹게 됩니다. 둘이 마주한 식탁에서 맛있게 밥을 먹던 지우가 떠나고 그 시각 학생들의 공유 페북에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제보의 글이 올라오는데 바로 보람이 올린 것이었고 사실 보람은 엄마가 담임을 통해 비밀리에 소개받은 오일러 수학연구소의 과외에서 사전 유출된 문제지로 공부를 했었고 시험 당일 시험지를 받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보람이가 충격과 분노로
시험을 포기하고는 제보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학교에선 대책을 세우는데 교장은 입단속을 단단히 하라며 교육청 모르게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수 나윤권이 부릅니다. 나였으면. 늘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 철없는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때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땐 알고 있나요? 나 오늘까지만 혼자 연습해왔던 사랑의 고백들도 슬픈 뒷모습 그저 오늘까지만 이런 내 맘은 모른 채 살아갈 테죠. 기다림이 잊혀짐보다 쉽다는 걸 슬프게 잘 알고 있죠.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땐 알고 있나요? 묻고 싶죠. 그댄 잘 지내는가요?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대에게 잘해주나요? 바보 같은 걱정도 부질없단 걸 알지만 눈물 없이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었죠. 사랑한다고. 다음 날 대형 서점에서 같이 수학 서적을 사고 있던 지우와 경비 인민군은 공화국 최고의 천재 수학자 이학성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됐다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달북 경제학과 교수 박필주를 만나게 되는데 지우를 보더니 태연이도 많이 컸다고 하자 본명이 이학성인 경비 인민군은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한편 TV 뉴스에서는
수학계 최고의 난제인 리만 가설이 160년 만에 증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외신에 북한의 이학성이라는 수학자라고 보도가 되고 지우가 급히 청소하고 있는 이학성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자 절대 리만 가설과 자신에 대해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한편 담임은 문제지 유출권으로 고민을 하다 학교 CCTV에 찍힌 지우가 시험 전날 전산실에 출입하는 장면을 보고 수학 논문을 출력한 것이고 절대 문제 유출은 안 했다고 부인을 하자 담임은 자신의 범죄를 떠넘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평소 수학 점수가 30점대였는데 이번에 70점대를 받은 것과 CCTV 증거로 아무리 부인을 해도 범인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전학만 간다면 모두 조용히 해결될 것이라고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한편 북한 방송에서는 수학자 이학성을 남한에서 납치했다는 비난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서는 숨어 살고 있던 이학성의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열어 대한민국으로 자신이 탈북했고 리만 가설의 증명에 대한 공적도 세우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도 얼마 전 만났었던 탈북 교수 박필주를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접촉하여 협박하지만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고물상 안기철이 찾아와 사실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보호를 위해서 위장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기자회견을 권하지만 소리치고 거부하며 짐을 싸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보고 듣던 지우는 자신에게도 막말을 하며 각자 갈 길을 가자며 떠나는 이학성에게 나에게 전학가지 말고 증명해보라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보람은 수학 논문을 출력받은 이학성이 증언만 하면 지우의 혐의가 풀릴 것이라고 충고하지만 이학성과 비밀을 지키기로 한 지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전학을 가기로 합니다. 가수 나비가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말. 끝인 걸 알아. 아마도 오늘이겠지. 듣기 싫은 말 애써 준비한 걸 알아. 어쩌면 우린 서툰 시작이라고 바라만 봐야 아름다웠을 거라고. 수없는 이별을 말하면서 왜 너의 진심은 없는 거야. 나 사랑했잖아. 원했었잖아. 뜨겁게 날 안았던 너잖아. 나 떠날 거라면 끝인 거라면 오늘이 가기 전에 말해줘. 내가 할 수 없는 말. 더 이상 너에게 의미 없는 걸 알아. 시간이 지나 또 후회할지도 몰라. 사랑했잖아. 수없이 말했었는데 믿었었는데 고작 이거야. 나 사랑했잖아. 원했었잖아. 뜨겁게 날 안았던 너잖아.
이렇게 떠나려는 이학성은 버스터미널에서 지우 또래의 학생들을 보다가 자신의 아들 태성을 떠올리는데 장면이 바뀌어 탈북 후 영화 첫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리만가설의 증명 수식을 완성하고 QED 증명 완료를 마칩니다. 이때 집으로 들어온 아들 태연이 차별받는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싸움을 일삼고 신분을 숨겨 노동판을 전전하며 오로지 수학에만 전념한 아버지 이학성에 대한 불만으로 그 잘난 수학을 하며 혼자 잘 살라며 집을 나간 후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 강을 건너다가 그만 총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이학성에게 아들같이 도와주었던 진우가 전학을 간다는 사실을 보람이 전화로 알려줍니다. 다음날 지우는 담임에게 전학 신청을 하고 짐을 싸서 기숙사를 떠나는데 급히 달려온 보람이가 지우를 끌고 그 시각 열리고 있는 피타고라스 어워드의 시상식에 참여하는데 심사를 맡은 오정남 교수가 진행을 하며 최근 핫 이슈인 리만 가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공동 수상했던 북한의 이학성이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했다는 소개를 하는 순간 이학성이 행사장에 들어오자 학교의 경비였던 인민군이라고 알고 있던 학생들이 놀라고 이학성을 알아본 오정남 교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단상에 서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지우란 친구 때문에 왔다며 출력해준 수학 논문을 보여주며 지우가 문제 유출 사건과는 결백함을 밝히고 이에 반발하는 담임 선생의 범죄 행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수학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 나만은 오로지 대학 가는 데 쓰이고 있는 현실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얘기하며 지우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에 이기적인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지우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이때 국정원 직원 안기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치 추적이 되던 이학성의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권과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넘겨줍니다. 이학성은 세계 수학경시 때 받은 만년필과 리만 가설 증명 초고를 지우에게 남기는데 3년 후 지우와 몇 명의 대학생들이 유명한 독일의 오버볼파의 수학연구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연구 중인 이학성과 지우가 반갑게 재회해 같이 수학 공식을 토론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The End 대신 QED 증명 완료 자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화는 신분을 숨기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인데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천재 수학자 이학성은 자신을 찾아온 한지우에게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에게 다그침이 아닌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부모의 모습을 연출하고 인생에는 하나만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을 배우 최민식을 통해 던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알지 못하는 관객들도 영화가 주는 감동과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수학을 친숙하게 표현했으며 시나리오를 집필한 이용재 작가는 경제학과 출신으로 언론사 경제부 기자,
증권사, 펀드 매니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만가설, 피타고라스 정리 등 전문 지식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출연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 물리학 교수의 자문과 촬영 현장에도 수학 전문가가 참석해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탄탄하게 완성된 영화는 인생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수학의 즐거움을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였는데요.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악인데, 이학성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묵직한 바흐의 무반조 첼로곡 1번은 이학성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며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수학자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파이송은 원주일인 파이에 음을 붙여 만들어진 곡으로 수학 역시 예술과 같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표현했는데, 곽동훈 감독은 남다른 공을 들여 파이송 연주 장면을 촬영했고, 또한 연주자인 보람용으로 출연한 조윤서는 파이송 연주를 위해 매일 6,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뷔 당시 어깨에 앵무새를 얹고 나와 화제가 되었고, 바로 그 앵무새의 이름이 얀이었는데, 가수 얀이 부르는 널 보내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처음 우릴 떠난 너를 우린 받아들이긴 너무 힘이 들었는데 결국 우린 이렇게 숨쉬며 매일 찾아드는 그리움, 그걸로 살게 돼. 너와 눈 뜨고 잠드는 건 우린 알지만, 네가 힘겨울 땐 기댈 사람 그 또한 이젠 않지만, 나는 오늘도 슬프지 않아. 너에게 하루만큼 간 거야. 그래 다른 세상에서도 우린 또 만날 거야. 우린 또 만날 거야. 너와 눈 뜨고 잠